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이용개발 관리 마케팅의 원이죠. 첫 번째 시간으로서 먼저 부동산 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용 파트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만약 나온다면 토지 이용 집약도와 집약한계와 조방한계라는 게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지가가 있고요. 도심에서 외곽입니다. 자, 도심과 토지 외곽이 단위 면적당 토지가 같을 수가 있어요. 토지가 들어가고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쪽은 집약적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층수를 높여야 됩니다. 집약적 토지용, 도시적 토지용이고요. 지가가 이렇게 낮아지겠죠. 자, 외곽은 어때요? 지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조방적으로 이 집약도가 낮은 토지용이 농촌적 토지용이 되겠죠. 자,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집약한계와 조방한계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5층이다. 손익분기점이래요. 손익분기점이라면, 자, 만약에 얘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손익분기점은 이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3층을 졌다 내려가면 손실이 올 수도 있죠.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7층까지가 한계다. 그럼 추가적으로 더 늘리는 게 우리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에요. 한 단위 더 생산할 때마다. 그러면 한계 수입이 더 커야지 비용이 크면 안 되거든요. 같을 때 멈춰버리죠. 이거 우리가 지금 그 이윤 극대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넣으면 이제 비용이 더 한계 비용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집약한계, 여기를 조방한계, 이 안에서 채이용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이 나온다면 이 조방적 토지용, 집약적 토지용과 조방한계와 집약한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조방한계는 집약도의 하한선, 이 집약적 토지용의 집약한계는 이 토지용 집약도의 상한선. 요거는 꼭 연리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용이 나온다면 토지 이용 집약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은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좀 보셔야 됩니다. 자, 토지와 이 노동과 자본인데요. 노동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토지와 자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지가고요. 그래프가 도심에서 외곽입니다. 그럼 안쪽은, 자, 이 토지 이용 집약도, 요건 이제 분수를 읽는 방법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 비율 또는 결합 비율, 대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때요? 우리가 그 안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를 줄이고 자본을 늘린다. 안쪽은 자본을 늘려야 되고요. 외곽으로 나갈수록 땅값이 싸니까 토지를 늘리고 자본을 줄이죠. 그럼 나가면 토지를 늘린다고 봐야 돼요. 토지와 자본은 대체 관계다. 그럼 안쪽은 자본을 늘리고 토지를 줄이니까 집약적 이용에서 고층화되고요. 자,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본을 줄이고 토지를 늘리죠. 조방적 이용하니까 여기는 저층화가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성이 안쪽이 크겠죠. 집약적 토지 이용을 하고 지가가 높음으로 토지 투입 비율을 줄이고 자본의 투입 비율을 높입니다. 그럼 안쪽은 집약적이고 바깥은 조방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3차 산업이 안쪽이고 그다음에 2차, 1차가 되는 거죠. 3차 산업이 대체성이 더 큽니다. 대체성이 작다는 것은 조방적 토지용이며 지가가 낮음으로써 토지 비율을 높이고 자본의 투입 비율을 줄여서 주로 1차 산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토지용 집약도와 이 두 가지는 봐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적중이 된다면 여기서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용 파트는 그 정도 보시고요. 개발 파트로 가겠습니다. 자, 개발은 그래도 이용보다는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죠. 두세 문제 요약 강의에서 반드시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갑니다. 자, 중요한 것들만 뽑아놨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체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공적 주체, 국가나 지자체, 우리가 공사가 하면 공적이고요. 개인이 하면 사적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합친 게 제3섹터예요. 그래서 보통 공적이 제1섹터고 그 다음에 사적이 2섹터입니다. 3섹터를 합친 거고요. 단순 개발 방식은 지주가 그 땅에 자력 개발해서 자기가 하는 거고요. 자, 환지 방식은 갑돌이 땅을 정부가 구획해 주죠. 그래서 이걸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지에서 이것만 나중에 환지를 한 다음에 택지 개발로 토지를 소유주한테 재분배하는 환지하는 방식이다. 매수 방식은 아예 수용 방식이죠. 뺏는 겁니다. 택지 공용 개발. 그래서 환지 방식은 자, 이 단순 방식은 권리가 불변이고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은 당연히 권리가 축소되고 이 매수 방식은 권리가 완전히 소멸이다. 뭐 이렇게 보시라 그랬죠. 자, 혼합은 환지와 매수를 합친 게 혼합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분류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가 노릴 수가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하시는데요. 근데 최근에 경향이 어떠냐면 우리 그 도시 재개발의 시행 방법에 대한 분류가 나와요. 자, 철거는 완전히 제거고요. 개량은 확장, 개선, 첨가입니다. 수복은 자, 노후 분량이 됐다면 요인만 제거하고요. 보전 재개발은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법이 사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전 찍고요. 그 다음에 개선 나오면 개량 찍고 완전히 제거하면 철거 찍고 요인만 제거하면 수복이다. 뭐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보세요. 그래서 자, 사전 나오면 보전, 개선 나오면 개량, 완전히 제거, 철거, 요인만 제거, 수복 이렇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전, 부실, 근검말을 이제 외우시는데요. 자, 구전, 부, 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구상 단계는 모든 개발은 이제 구상 아이디어로 생각되고 예비적 타당성이라는 자체는 자, 타당성하기 전 단계예요. 수익이 비용을 상회한다면 개괄적으로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실행 가능성 분석이 끝나면 곧바로 부지 구입을 해야 돼요. 만약 이게 늦어지면 다시 또 우리가 구상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구전, 부실 이렇게 해보세요. 실행 가능성 어때요? 타당성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개발 사업이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요. 근데 타당성 분석이 나온 결과가 여기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비록 동일하더라도요. 개인마다 요구 수익률이 틀려요. 그래서 그것이 채택 여부는 개발업자마다 틀립니다. 그게 채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 동안은 기록이 부실하죠. 그래서 구전은 부실하다. 이렇게 한번 암기해보세요. 구전은 부실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이제 암기하는 방법은 자, 구전, 부실, 근검마라고 배웁니다. 자, 근검마라는 자체는 먼저 건설부터 하는 게 아니라 자금을 또 빌려서 건설해서 팔아먹죠. 그래서 택지 조성 및 건설 자금의 융자를 고려해서 금융하고 우리적 공간을 창조해서 건설한 다음에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자, 마케팅은 개발된 공간에 임대나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개발의 초기 단계 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사전에 우리가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중요 임차인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임대 완료 기간이 길수록 추가적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구전부실 근검마로 이제 외우시면 되고, 자, 이 다음에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자, 다음 단계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타당성 분석입니다. 타당성 분석이라는 자체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합니다. 시장 분석이 먼저고 시장성이 다음이죠. 그래서 시장은 두 글자, 시장성은 세 글자 이렇게 가세요. 그 먼저 지역에 대한 경제활동 전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인구라든지 소득, 교통망 성장과 개발의 유형, 대상 지역 전체에 대한 총량적 지표 여기 거시적인 걸 봐요. 특히 우리가 기본소에 나와 있지만 여기 모든 부동산을 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자체는 아파트면 아파트,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봐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수요와 공급상을 분석합니다. 수요가 많아야 돼요. 근데 주의하실 게 시장성은 수요와 공급을 보는 게 아니라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거래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흡수율이라는 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요. 자, 흡수율은 세 글자고 시장성이 세 글자입니다. 흡수율은 시장성 분석에 들어가는데요. 자, 과거에 아파트가 얼마만큼 분양이 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성 분석이 하나라는 거 꼭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1년 동안이라는 자체가 유량 개념이에요. 흡수율은 보통 유량을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얼마만큼 비율로 흡수됐는가를 파악하는데요. 자, 이런 기본수에서 중요한 게 시장성 분석은 과거의 추세를 분석해서 미래에 대한 흡수율에 대한 파악이 목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타당성은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 거죠. 세후 현금수를 따진다. 세금적으로 투자를 해서 순영가 내부순위법 수익성 지수가 투자론 때 배우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타당성 분석 다른 형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